이때까지 그러면은 너의 브랜드에 대해서 너 어떻게 브랜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브랜드를 했던 과정들에 대해 다뤄봤는데 이제부터는 그냥 브랜딩이라는 거 자체에 대해서 뭐 우리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너가 생각했을 때 이제 많은 회사들이 당연히 브랜딩을 할 거 아니야. 자기 상품들이나 자기 프로덕트나 아니면 서비스나 그러면 너가 생각했을 때 어느 회사가 브랜딩을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요즘 봤을 때 어떤 너에게 모티베이션이 되거나 와 얘네 진짜 쩐다. 쩐다? 기준도 좀 말해줬으면 좋겠고 어떤 게 쩌는 거야? 쩐다고 안 해도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있잖아. 배울 게 있다. 나 같은 경우 먼저 말해볼게. 나는 IM샵 알지? 편집샵. IM샵이 스토리를 겁나 올려 진짜. 겁나 올려? 스토리 진짜 아무리 넘겨도 다 안 넘어가. 그 점되잖아 이게 쫙 많아질수록 위에가. 근데 일단 보면 이만큼이야. 그러면 언제나 항시 위에 떠 있더라고. 되게 사소한 건데 처음에는 좀 거부감을 느꼈거든. 그치? 근데 이게 자주 눈에 보이고 이 옷 예쁜데? 구경하고 보고 지속적인 노출을 하는 거네. 보니까 이런 거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그래도 했을 수 있겠다. 그런 사소한 것도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잖아. 그지. 그런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 이거 스토리 올리는 거 처음에 좀 짜증났는데 자꾸 이렇게 그게 되겠다 확실히. 그치. 그런 생각을 했어. 나였잖아. 바로 팔취. 바로 팔취. 난 그렇게 올린 사람 진짜 절대 안 봐. 아니 봐봐. 인스타 눌러. 스토리 딱 떠. 점으로 돼 있다? 그래. 바로 내려. 아니 난 넘겨 이렇게 넘겨. 다 안 봐. 나는 그냥 팔취. 다신 보지 말자 너. 그러다 너 공부했다. 놓친다고 세일 같은 거 그러면 놓쳐야. 세일? 어차피 쿨하게 보내줘. 날 위한 거 아니야. 걔들 위한 거야. 그런 거 맞지. 보면은 쉽지 않지. 뭐 이런 사소한 거라도 어쨌든. 사소한 거? 좀 여러 방향이 있는데 여러 개 얘기하게 되겠지만 일단 우리가 브랜드를 하는 입장에서도 되게 많이 영감을 받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는 모베러웍스. 모베러웍스 알아? 몰라. 모베러웍스라고 그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걔네 카피가 A little joke for free workers야. 그러니까 이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농담스러운 예를 들어 걔네 카피가 ASM 그러니까 뭐 아삽을 해주세요 그러잖아. 이래서 아삽을 해주세요 그러잖아. 근데 아삽이 as slow as possible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말장난을 하는 브랜드인데 캐릭터도 귀엽고 뭐 예를 들어 이번에 신한카드랑 협업해서 그 지폐 달러 지폐 모양의 카드 만들고 되게 귀여운 걸 하는 작업인데 엄청나게 멋을 가지고 있는 귀여운 동시에 멋이란 레이어를 같이 챙기겠다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거든. 둘 동시에. 근데 모베러웍스는 디자인에 있어서의 전문성도 탁월하고 우리가 많이 그냥 인스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많이 배울 수 있고 지금은 끝났겠지만 더 현대서울에서 파업을 했었고 지금 엄청 큰 브랜드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캐릭터와 어떤 이런 스토리텔링적인 브랜딩을 하는 브랜드들 사이에서는 되게 어떤 성경 같은 느낌. 특히 한국에서는. 근데 뭔가 확실히 접점이 있네. 그것도 어떤 공감대를 가진 사람들을. 그치. 스토리텔링 한다는 있어서. 그치. 근데 확실히 그게 대단한 것 같아. 왜냐면 예를 들어서 앱노멀리즘에서 분명히 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서 했던 것들인데 가까이서 본 나조차도 그런 생각을 몰랐잖아. 그치. 근데도 그렇게 브랜딩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캐릭터나 이런 대중적인 걸 챙기면서도 일반 대중들한테까지도 그 스토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게 진짜 그게 보면 대단한 거야. 써는 거지. 진짜 기술적인 거야. 걔네 캐릭터 이름이 모조야. 모조는 되게 익숙한 동물 애완동물 이름이잖아. 모조가 익숙한 애완동물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모조가 어떻게 지어진 거냐면은 막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걔네 그 사람도 유튜브를 해. 모베러웍스도 유튜브를 하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이 브랜드를 만들었는지 다 올리는 거야. 다 공개해. 대부분의 것들을. 그래서 모조도 막 어디 장명소 가서 막 모조 그러니까 모베러웍스의 새 모조 이런 식으로 공모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커뮤니티적인 것도 있는 거네. 그러니까 대중들한테 우리가 커뮤니티라는 개념을 주입하는 게 계속 그 기술이 탁월해. 우리는 그래서 다른 대부분의 브랜드를 되게 단편적으로 커뮤니티를 만들려는 시도를 하거든. 예를 들어 우리만 해도 그냥 공감 가는 컨텐츠를 올린다던가 어떻게 보면 이벤트를 한다던가 그런 단편적인 일들을 하는 건데 마치 걔네들은 우리가 같이 으쌰으쌰하는 느낌들이 되게 강해. 함께 한다는 느낌이 있구나.
근데 뭔가 아까 너가 얘기했던 거랑 지금 얘기했던 거랑 해서 생각나는 건데 아까 페이스북에서 어떤 통학인들에 대한 게 있었는데 인스타그램에 넘어오면서 좀 사라졌고 그런 커뮤니티적인 그런 그 성격이 많이 죽었다고 생각했잖아. 근데 나는 그게 유튜브로 좀 넘어갔다고 생각하거든. 방금 유튜브도 한다 했잖아 그쪽에서. 사실 인스타그램은 확실히 커뮤니티적인 성격은 없어. 뭔가 보여주고 좀 더 자극적이고 훨씬 느슨해졌지. 아니면 그냥 포트폴리오적인 개념이라던가 어떤 가시적인 거에만 집중하는 느낌. 그지. 그 댓글이 위주가 아니니까. 근데 유튜브는 뭔가 좀 달라. 유튜브는 오히려 더 커뮤니티적이고 쌍방향 소통 저에 더 집중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사람 만나는 콘텐츠를 하고 있잖아.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브랜딩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강하게 가지는 정체성이 사람을 만난다는 거거든, 결국에는.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땐 되게 커뮤니티적인 측면도 있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런 매체들을 자기가 필요한 대로 잘 사용하는 것도 능력이구나. 그럼. 맞아. 기술적인 딱 맞게. 확실히 옛날에는 그냥 하나였지만 지금 되게 세분화됐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그 세분화된 거에서 또 생겨나는 브랜드로서의 고민은 우리 같이 어떤 맨 처음 시작을 하는 브랜드가 레이어가 쌓이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접해야 될 정보가 쌓이는 것에 대해서 되게 경계하게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블 영상 찍었잖아. 마블 영상 찍었을 때도 멀티버스가 답이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나는 그 마블 영화 다 보지 않았. 아직 봐야 되는데 안 본 것도 있어. 그 영상을 보지 않았거든. 스포가 많다. 맨 처음에 스포 안 되면 맞네. 바로 껐단 말이야. 그래서 조회수가 없구나. 우리가 잘 알려주긴 했는데 그래서 인기가 없. 맞네. 그 생각 못했다. 근데 뭐 어때? 어쨌든.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마블도 그 중간에 그 신규 유입하기가 되게 어려운 나는 시리즈라고 생각해. 조금 높지.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마블을 영업할 때 그럼 뭐부터 봐야 돼? 그래 아이언맨 1부터 시작해서 이거 어벤져스 1, 2, 3, 4를 다 봐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끝도 없잖아. 그지. 그래서 뭐 마블이 신규 유입할 수 있게 스토리를 뭐 쉽게 간다던가 뭐 그런 작업을 하고 있지만 근데 그거는 엄청 공룡 같은 브랜드들이 레이어를 쌓아나갈 수 있는 거고 우리는 레이어가 예를 들어 우리는 링크트리를 만드는 것도 부담스러워. 링크트리 뭔지 알지? 인스타 들어가면 링크 쌓이는 거. 우리는 그냥 링크인 바이오에서 누르면 그냥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정보로 랜딩 시켜주는 것 랜딩만 해줘도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만드는 정보에 대한 관심이 적으니까 관심이 아니니까 굳이 봐 이런 거지. 그래서 이번에 사운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그 통학인들을 위한 믹스를 냈어. 음악 믹스 한 1시간 정도짜리 믹스를 냈는데 그것도 되게 많이 얘기를 했어. 과연 우리가 여기서 더 레이어를 추가하는 게 맞느냐. 우리 지금 커뮤니티였는데 컴퓨터에서 샵이라고 해서 샵 공식 페이지도 추가됐고 여기에 우리 공식 사운드 클라우드까지 추가한다?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그 컴퓨터스 샵이 살짝 공실일 때 시즌과 시즌 살짝 그 간격일 때 그래서 그럼 그 바이오 자리를 잠깐 컴퓨터스 그러니까 사운드 클라우드한테 좀 주자 해가지고 레이어를 만든 거라서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레이어가 많은 게 분명히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약이 될 수도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건물 안에 있다고 하면 그 건물에서 밖으로 나가고 싶어. 그럼 문이 많은 게 좋잖아. 어디로 가도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건물 밖인데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그럼 문이 많은 게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면 힘들어. 맞아. 그리고 애초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연결될지 모르잖아. 이게 뒷문이 정문인지 앞문인지 모르는 정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근데 커뮤니티 클럽이라는 것 자체는 이게 전체적으로 다 그냥 내 의견이니까 그 커뮤니티 클럽은 약간 이제 통학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미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막 우리처럼 자취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물론 들어가기 힘들겠지만 그거에 대한 정체성만 잘 가지고 있으면 문이 많은 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외부 사람들까지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그때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뭔가 그 정체성이나 그 커뮤니티적인 측면을 잘 가져가기만 하면 그 레이어 자체가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거기서 계속 발생하는 고민들이 우리가 브랜딩을 되게 서형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연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캐릭터 이름 아프루야. 아프루 카툰은 뭐 아프루가 어디서 왔고 어디서 출발해서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거를
그 뭐 땡스 앞으로 It's Friday라고 해서 금요일마다 통학생한테 금요일이 제일 좋은 날이니까. 그치. 그래서 금요일마다 연재를 하는 툰을 올리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시간적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시즌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 일이다 보니까 뭔가 계속 선형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근데 선형적인 상황에서 마치 그런 거야. 스토리라인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영상물이 있어. 근데 계속 외전이 계속 발생하는 거야. 근데 그게 되게 우리한테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 그치. 부담스러운 동시에 그게 너무 없으면 너무 단편적으로 보여. 그래서 이 균형점을 잡는 작업들 계속 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나는 긍정적이라고 봐. 왜냐면 그렇게 할 얘기들이 계속 생겨난다는 거니까. 그렇지. 나중에 결국 그게 고갈이 되면은 그렇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지. 그렇지 않다는 거니까. 어쨌든 너의 브랜드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그 브랜딩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거든. 이게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잖아. 맞아. 사실 뭐 여기 앞에 있는 동네 식당도 브랜드를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도 유튜브가 브랜드가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뭐 좋은 브랜드는 뭐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냥 본질적으로 브랜드 자체가 본질적으로? 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거든. 너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브랜드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브랜드를 하게 됐다라고 말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너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브랜드가 결과적으로 뭐라고 생각해?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너의 경험이나 어떤 너의 생각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브랜드는 제일 작은 걸 시작하면은 뭐 판매 상품이나 아이템이겠지. 아이템에서 시작해서 뭐 개인이나 조직이나 단체나 그런 것까지 어떤 주체, 어떤 대상에 관련된 인식을 부여하는 작업인 거야. 듣는 사람들에게. 우리 스스로 부여하는 건 의미가 없어. 우리는 뭐 하다, 그럼 그냥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작업을 하면 그냥 끝인 거잖아. 근데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특별한 인식을 주게 하는 거. 그러니까 같은 컵을 팔더라도 다른 인식을 주게 하는 결국에 브랜딩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청자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그렇지. 예를 들어 저 컵 좀 줘. 이거? 텀블러. 이게 우리 쉬는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브랜드 이름이 뭐라고? 모슈. 모슈라는 텀블러 브랜드인데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야. 그래서 뭐 내가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 텀블러는 되게 좋은 게 이제 보냉이랑 보온이 굉장히 좋아. 그래서 얼음을 넣어놓으면 거의 막 10몇 시간, 20시간 가까이 해도 잘 안 녹아. 물론 녹긴 녹지만. 그래서 찬물을 하면 좋지만 문제는 이 이프가 너무 작아가지고 카페에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달라고 할 수가 없어. 그렇네. 얼음이 안 들어가 여기. 그렇지. 굉장히 열받는다. 그런 특징이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도 분명히 유사한 보냉 능력을 가지는 것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유사한 디자인을 가진 것도 많을 거고 근데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게 만드는 그런 인식을 부여하는 게 난 브랜딩 작업이라고 근거가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긴 이거 많을 텐데 굳이 이걸 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너한테는 뭐 추측하자고 하면은 이게 오리지널이라던가 이런 종류 디자인의 오리지널이라던가 맞아. 아니면은 오리지널인 동시에 얘가 성능이 좋아서라던가 아니면 예뻐서라던가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작업물들이랑 다른 점이라던가 그거를 잘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홍보랑은 다른 거지. 홍보는 더 하이 개념인 거고 브랜딩에 그거를 어떤 분위기를 풍기는 거지. 예를 들어 향수를 얼굴에 대고 뿌리는 게 아니라 디퓨저를 설치한다는 정도. 그러니까 방금 표현이 되게 좋았던 게 그 향을 직접적으로 추가한다는 게 아니라 그 향이 나는 무드를 만든다는 개념이잖아. 방 자체를. 난 여기에 더해서 약간 브랜딩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연속성이 들어간 개념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만약에 모씨가 여기서 마음에 든다. 근데 다른 상품 출시했어. 그럼 여기까지가 브랜딩이 연결된다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집 앞에 있는 아까 닭칼국수집 브랜딩 한다 쳐. 그래서 뭐 이모네 닭칼국수인데 옆에. 근데 이것도 중요한 점은 연속성이 있어야겠지. 뭐 이모네 갑자기 함박 스테이크 하면은 뭐 믿음직하지가 않잖아. 근데 이모의 닭칼국수 집인데 옆에는 뭐 이모의 해물칼국수. 그러면 맛있겠는데 이거까지 이어지는 게 브랜딩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게 IP를 확장하는 작업인 거지. 나의 생각은 이제 이거 두 개보다 좀 더 근본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브랜딩이라는 자체가 어쨌든 사람이 하는 거잖아. 그치. 누가 대신해주는 게 아니야.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어떤 특정한 기질이나 그 사람에 대한 탐구가 기본적으로 셋이 돼야 된다고 그렇지. 자기 자신? 사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지. 그걸 브랜드를 하는 사람. 뭐 팀이 됐지만 그 팀에 대한. 그게 기본이 되어야 이게 연속적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일종의 스토리 라인이잖아. 그리고 아니면 너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을 대상화해서 왜냐면 나랑 같은 성향을 가진 영역을 사람들. 만드는 거지. 그래서 나는
모든 그 브랜딩 작업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 혹은 자신이 속한 팀 어쨌든 브랜드를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탐구가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해. 그럼. 그 아까 그래서 너가 했던 것도 굉장히 나는 뭐 내가 뭣도 아니지만 평가한다는 게 어쨌든 그런 자신의 팀이나 너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그런 걸 녹여내려고 했다는 게 막말로 그냥 그래픽 해서 찍어내는 사람도 많거든. 무슨 이유 없이 이게 유행이라더라. 뭐 그 사람들을 내가 폄하할 정도로 내가 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오래 가고 너가 말한 대로 연속성을 가지려면 사람에 대한 탐구가 나는 진짜 중요한 거야. 결국 그게 뭔가 모든 전체를 아우르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치. 조금 차이점을 두는 거는 나에 대해서만 탐구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너가 지금 통근을 하니까 통학하니까 통학 컴퓨터스 클럽을 만들었다 쳤잖아. 근데 내가 통학하지 않아도 컴퓨터스 클럽 만드는 게 브랜딩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굳이 나와 관계 없더라도 이것도 어느 정도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 남들이 원하는 니즈에 따라서 남들이 통학 사는 사람 많으니까 이걸 만들어야겠다. 만드는 것도 약간 너가 근데 물론 이상적인 거는 내가 바라는 거랑 닮으면 더 멋있겠지. 근데 이게 아니더라도 그것만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내 스스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조직에서의 고민이나 원하는 것을 출발한 브랜딩이 일반적으로 더 효율적이라던가 아니면 더 멋있다거나 더 쉬울 수 있지 사실. 쉽고 그리고 더 좋은 작업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야. 근데 이제 브랜딩을 뭔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자면 자기가 전혀 관심 없고 전혀 모르는 것들도 그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자료를 참고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들도 되게 중요한 작업이다. 그거 되게 어려운 작업인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좀 더 민표 말하듯이. 왜냐면 돈이 되는 건 결국 그거거든. 그렇지. 나보단 남이거든. 그러니까 쉽게 그러니까 내가 내 경험에 비춰서 얘기를 하자면은 나는 그 여성 타겟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 어떤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 그냥 일반적으로 남성은 잘 소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여성은 소비량이 많다. 이런 캐릭터 굿즈에 대해서 그 정도의 인사이트만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성들이 왜 우리 제품을 샀는지 아니면은 왜 우리 제품을 사지 않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계속 수집함으로써 맞아.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나의 역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되게 진짜 너무 필수적인 것 같아. 그치. 이게 이 풀을 넓히는 돈이 되려면 과정이지. 그치. 왜냐면은 남자 넷이서 브랜드 만드는데 결국에는 남성에 대한 얘기밖에 남성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잖아. 근데 냉정하게 생각하면 세일즈가 안 될 가능성이 높잖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점점 활로로 찾아나가는 작업인 거지. 맞아. 만약에 나만 집중하면은 사실 그거는 순수 예술이지. 근데 그치. 난 이렇게 생각해. 이게 내가 봤던 글 중에 이제 카피라이팅 하시는 분이 쓴 글이 있었는데 여자분이야. 근데 야구 단체에서 어떤 야구 뭐 두산이고 이런 그 팀에서 자기네 그 팀 선수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근데 이분은 야구가 어떤 방식인지 아무것도 몰라. 그냥 투수가 있고 타자가 있는 것밖에 몰라. 치면 이긴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받아가지고 야구 경기를 처음 봤는데 내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공을 친 것도 아니고 잡았는데 박수를 치냐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야구는 쳐서 홈런이다 뭐 이런 거였는데 날라오는 거 잡았더니 갑자기 와 한다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지? 이래가지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이제 듣고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됐대. 그러고 나서 카피라이팅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좀 더 새롭고 좀 더 그걸 몰랐던 사람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게 된 거지. 맞네. 좀 공감점. 내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관여가 된 거지. 그래서 나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좋아하는 것만 하자는 게 아니라 자기네 대해서 잘 공부를 해놓는다면 이거를 다른 거랑 접목시킬 때 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특유의 그 구축이 된다는 거지. 그 풀이 새로운 풀이 그게 굉장히 나는 경계선에 있는 풀이. 그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약간 그런 거야. 내 것만 하는 사람들 같은 취향만 하자 이게 아니라 이거를 잘 이해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시너지를 일으켜서 그 카피라이팅 되게 인상 깊었거든. 그래가지고 진짜 브랜딩이라는 건 나는 이제 근본은 그걸 생각해. 결국 사람이 하는 거다. 그러면은 브랜드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브랜드는 사실상 부가가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상품이나 서비스가 줄 수 있는 가치 외에도 더 해줄 수 있는 거. 그렇지.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요즘에 들어서는 그게 진짜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상품이나 제품의 서비스에서 가치를 올리는 거는 쉬워. 원가 많이 치면 돼. 근데 그만큼 남는 것도 적거든. 근데 부가가치는 진짜 남는 거야. 맞지. 진짜 찐으로 남는 거라고. 이 브랜드 가치라는 건. 근데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은 애플 왜 삼?
그 개불편한 거. 그렇지. 그냥 가성비 좋은 삼성. 아니 샤오미. 샤오미 쓰지. 그거 왜 삼? 이런 거 말한다고. 근데 다 써, 애플. 근데 애플 다 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몸에. 물론 나도 아이폰이야. 이거 아이패드 있고 다 있지만 사과 왜 삼? 그 사과 하나 때문에 얼마나고 그 사과가. 그렇지. 사과 로고가. 그렇지. 라고 얘기한단 말이지. 이거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을 해? 감성값에 대해서. 감성값? 나는 이 부가가치라는 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내가 경영에 대해서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인적 자본이 투자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기술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인력의 노고가 상당히 많이 필요해. 근데 이 기술적인 제품에 생명을 부여해주는 게 말 그대로 애플 로고처럼 생명을 부여해주기 위한 작업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구름 속에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방향성이 없잖아. 예를 들어 그 기술적 제품이라고 하면은 뭐 반도체의 집적도를 높인다던가 쉽게 말하면 속도를 높인다던가 그런 작업물들이 있는데 용량을 늘린다던가 이 여기에 이 뭐 원가 예를 들어 이 아이폰이 30만 원이라고 쳐. 이거를 100만 원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결국에는 그 인적 자본 투자라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나는 사실 그거 자체가 브랜딩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이 기술이나 이런 거는 물론 그걸 폄하하는 게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 산업이 발달하기 때문에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 와중에도 왜 애플이 1인자가 됐고 왜 전 세계를 지배했냐고 생각하면은 결국엔 너가 말했던 그 감성값이 부가가치가 되게 결국은 그게 브랜딩이고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거라서 그게 전체가 아닐까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 나도 마찬가지로 드는 생각은 이제 기술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 사실 판단의 영역이고 딱 누가 더 좋다 나쁘다 딱 나눌 수 있고 브랜딩 같은 경우는 누가 좋다 나쁘다 나눌 수 없지만 그만큼 더 방향성이 당연하고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더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옛날에 그 실험 있잖아. 펩시 대 콜라 블라인딩 테스트 해가지고 펩시 더 맛있어요 이 광고 하는데 오케이 근데 나 눈 안 가리고 마실 거임. 브랜드 보고 마실 거임. 그렇지. 근데 진짜 맛있어. 그게 더 맛있어. 이게 솔직히 팩트거든. 이게 그렇지. 팩트거든. 그렇지. 그만큼 이제 그래서 괜히 코카콜라가 북극곰 캐스팅한 것도 아니고. 그래. 크리스마스 할아버지 캐스팅한 것도 아니고. 미쳤지. 산타 할아버지 나오잖아. 미친. 그러니까 맛있지. 아니 근데 코카콜라 얘기 나도 잠깐 하는 얘기지만 그냥 그 캔 색깔이 너무 사기야. 사기야. 근데 그 색깔이 사기라고 느끼게 된 것도 브랜딩이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지. 그 빨간색이라는 게 사람이 시각적으로 가장 빨리 인식하는 색이라서 뭔가 어떤 강조색으로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빨간색이고 그래서 뭔가 제일 많이 눈에 보이는 색이야. 그래서 뭐 1위가 쓰기 좋은 색이야. 이런 것들도 이제 브랜딩의 이론 중 하나인 거지. 그래서 지금 둘이 얘기했을 때 내가 들었던 생각은 브랜딩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제품이나 그런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야. 호감을 만들어주는 작업이야. 호감을 만들어주는 작업인데 이제 어떤 게 좋다라는 거를 쥐어주는 거야. 예를 들어 나는 애플 제품을 왜 쓰냐? 나도 애플 제품만 거의 쓰는 사람인데 그 애플의 생태계라던가 그리고 나는 속도에도 관심이 많아서 이 AP가 지금 현존하는 모바일 AP 중에 제일 빠르고 뭐 그런 소통을 나한테 해준다는 느낌을 받는 자라. 그쪽에서 너한테 얘기를 해준다는. 근데 그것도 브랜딩인 거야. 예를 들어 단순히 감성값이 아니라 예를 들어 속도가 감성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뭐 승준이가 받아들이기에는 이 애플 로고가 정말 예를 들어 카페에 가봤더니 정말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이걸 다 쓰고 있어. 그럼 나도 쓰고 싶어. 이런 게 그거에 설득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브랜딩인 거고 그건 사실 그냥 브랜딩 한다기보다 된다는 거에 가깝긴 한데 예를 들어 아니면 경민이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쓰니까 쓴다. 이렇게 간단한 회로에 가까운 걸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냥 내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아할지를 되게 조밀한 레이어를 쌓아가지고 거기서 빼먹을 수 있게 처리를 해주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애플은 그래. 근데 나는 이제 애플 얘기가 너무 사기인 게 애플은 그 모든 진짜 그 핸드폰이나 모바일 기술적인 거 외에도 그냥 모든 산업에서 거의 브랜딩 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는 너무 이상적인 얘기야. 사실 난 애플은 진짜 미쳤다고 생각하는 게 이 브랜딩이랑 기술을 결합해버렸어. 나는 그게 한 단계 위라고 생각하거든. 그게 뭐냐면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연동성 이런 기술적인 거를 부여하니까 그거 분명히 기술적인 영역인데도 브랜딩화돼서 감성 영역으로 같이 합쳐져 버렸잖아. 진짜 오리지널티까지 있어. 그래 애플은 사실
그냥 비교가 그냥 미치는 거야 그냥. 브랜딩으로 성공한 것도 아니고 브랜딩만으로 성공한 것도 아니고 또라이야 또라이. 그냥 뭐 둘 다 병행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있지. 뭐 브랜드 근데 마찬가지로 브랜딩만 잘해도 안 된다. 사기잖아 사기. 예를 들면 스페노. 맞아. 스페노. 브랜딩 얼마나 잘했어. 와 연예인 다시 너 개멋있어. 아니면은 내가 솔직히 싫어하는 브랜드 중 하나에 널리. 그렇지. 뭐 소신발언 안 해. FCMM 이런 류의 그러니까 자본이 이제 영향력을 산. 그런 거 보면은 조금 다른 거지. 그치. 참 어려운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가 일 경험 중에 하나가 DCC 데버셋이라는 브랜드 나 되게 높이 평가하거든. 근데 군대에서 어떤 분이 내가 이제 의류학과고 하다 보니까 승준 씨 저 이번에 휴가 나와서 옷 살려 했는데 자기 요즘 민트 이런 형광 색깔 유행하니까 하나 추천해달래. 그래서 디네데 거 이쁘던데 그랬더니 무슨 디네데스를 말하냐고. 요즘 고등학생들이 입는 옷을 왜 그런 거 입냐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맞아. 거기다 대고 내가 뭐 하나 했으니까 그럼 디네데 이쁜 거 많은데 이렇게 하고 넘어갔지.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사람 말이 틀린 게 아니야. 맞아. 근데 내 말도 맞아. 왜냐하면 디넷에는 분명히 그 로고 라인도 있지만 그 외적으로 되게 아직도 실험적이거나 어떤 트렌드를 주도하는 라인들이 많이 나오거든. 한국에서 스트릿 하면은 LMC 아니면 디넷이야 아직까지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확실히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맞아. 너무 다르고 다양하지. 그래서 네가 방금 널리 얘기를 했지만 누군가는 널리를 굉장히 생각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난 그거 되게 함부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이제 소신발언이고 스베노는 선 넘었지. 기술을 너무 못 따라가는 거고. 스베노는 비 오면은 이게 날아가는 신발이야. 그 기본적인 걸 못한 거지. 기본을 못 지키면은 뭐 있잖아요. 좀 기본 내에서 놀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내가 그렇게 너 얘기한 것처럼 얘기해 보면은 진짜 어려운 게 나는 명품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 명품이라는 게 솔직히 팔아야 돼. 돈이 되려면은 난 많은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한테 팔면 안 돼 또. 명품이니까. 그렇지. 많은 사람한테 파는 순간 이 명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지. 난 이 선타기가 진짜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게 브랜드들이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냐면은 그 피라미드를 형성을 해. 내가 끝에 하는 그 피라미드 말고 끝에 하는 메슬로 말고. 메슬로 말고. 우리 슬로우 형님. 그 피라미드에 그러니까 이제 위로 갈수록 제품의 생산량이 줄어들거나 고객들에게 닿는 수량이 적은 아이템을 의미해. 그 아래 갈수록 고객들이 닿는 수량이 많거나 뭔가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아이템을 의미해. 그래서 맨 아래 레이어에 있는 아이템들은 어떤 미끼성 아이템인 거야. 로고 플레이라던가 아니면 진짜 정말 쉽게 살 수 있는 키링 같은 거 있잖아. 명품 키링. 뭐 에어팟 케이스. 그런 거. 립스틱. 립스틱 이런 거. 코스메틱 브랜드 런칭한 이유가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위에는 이제 훨씬 에센셜하고 우리 브랜드의 코어를 가지고 있는 아이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찌로 치면은 그 빈티지 로고 티셔츠 뭐 이런 게 되겠지. 그치. 그 위에로 가면은 뭔가 트위드 자켓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시즌이나 우리의 에셋을 잘 보여주는 것들. 그 위에는 우리의 비전이나 아니면은 사실 꼭대기 이제 런웨이 캐더크 쪽으로 그런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그런 걸 집약해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사실상 팔리지 않아도 상관없는. 예를 들어 명품에서 그 큰 회사 2개 만드는 그런 것들. 사실 그게 있으니까 밑에 게 나오는 그런 거지. 그래서 피라미드가 그 맨 처음에 있는 그 미적 가치가 그 아래로 내려와서 브랜드를 형성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피라미드가 어느 정도 경고해야 되는 게 밸런스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최근에 들어서 구찌 같은 경우는 로고 플레이를 엄청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이 밑에가 너무 넓어지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겠다. 되게 메스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평범하다고 느껴지는 영역이 와버린 거지. 옛날에 스톤 아일랜드 같이. 그러니까 알렉산드로 미켈레가 맨 처음 등장했을 때, 맥시멀리즘 막 등장했을 때,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진짜 최고다 했었는데 이제는 뭔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찌를 입고 다니게 되고. 나는 오늘만에 또 시장에 갔다 왔어. 시장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동대문종합시장, 동대문종합시장에 갔다 왔는데 그 DDP에 지금 전시하잖아, 구찌 전시하잖아. 그거만 봤는데 뭔가 좀 멋있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야. 좀 기성복 같은 느낌. 근데 나는 좀 생각이 달라. 왜냐하면 너가 그렇게 느끼는 거는 너가 지금 피라미드 밑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네가 볼 수 있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사실 막 재력이 있거나 그걸 소비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잖아 사실. 그 위로 올라가면 아주 견고하게 잘 되어 있어. 물론 만약에 아니었다면 나중에 뭐 이렇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굴러가는 거겠지. 실제로 뭐 피에르 가르덴 같은 브랜드들은 초기에는 구찌 이런 거랑 같이 엄청 근데 버치 지금은 결국 살아남지 못했어. 명품 양극화로.
뭐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새로운 시장이 교체되면서 TT나 아니면은 뭐 이런 그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트렌디하게 바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근데 그래서 나는 뭐 좀 가볍게 말하면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다. 나는 느낌이랄까. 잘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생각은 그건 거지. 그냥 우리 세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명품을 그러니까 구찌를 구매하진 않지만 구찌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하고 있는 사람들은 구찌가 조금 콜니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 정도 인사이트를 가지고 넘어가면 되면 그런 거. 근데 이제 신규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달라지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근데 나는 항상 근데 느껴왔었어. 명품 브랜드라는 게 과연 이 산업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의문을 들었거든. 내가 선탁이라는 게 뭐 옷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뭐랄까 차라 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롤스로이스라 쳐. 진짜 멋있지. 엄청 비싸. 근데 사는 사람이 적단 말이지. 그럼 결국에 매출 안 나온단 말이야. 난 이렇게 생각해. 이거 내가 저번에 학교에서 마케팅 수업 때 했던 그 과제 일환인데 그때 우리가 에르메스 브랜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살아남을 건지는 얘기했는데 요즘 환경 문제가 엄청 부각되고 있잖아. 그래서 뭐 구찌였나? 거기서는 이제 앞으로는 그 천연 모피를 쓰지 않겠다. 24년까지였나? 아무튼. 전면적으로. 근데 에르메스가 그때 파격적으로 악어를 살아있는 악어 가죽을 겁나 잡아가지고 벗겨서 이때다. 그래서 되게 그게 화제가 됐어. 이게 맞냐. 농장 가지고 논란했었잖아. 악어 농장 가지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생각한 건 너가 방금 말한 것처럼 상품을 팔아서 그거를 돈을 버는 시장은 끝났다고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말하면 뭐 다큐를 서비스 쪽으로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무형적 부가가치가 상품이 아니라도 대부분의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가 올 것 같아. 왜냐면 그렇게 해야 더 우상화되고 그게 더 명품으로서의 가치가 되는 거잖아. 사실 명품은 칭송받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제시했던 게 LMS가 좀 큰 돈을 들여서라도 이 자연 그 농장을 구축을 해가지고 거기서 악어들이 자연스럽게 생태계가 구축이 돼서 그럼 이제 환경적으로 보존한다는 이미지도 챙기고 이제 그러면은 얘네가 죽은 가죽을 사용하면은 품질이 떨어지는 거잖아. 한국에 그런 브랜드가 있는데 푸르와 말하는 건가? 아무튼 이름이 기억 안 나. 근데 그걸 이제 그 생태계를 관리를 하면은 거기서 노년기에 바로 죽자마자 쓴다거나 아니면 그렇지.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거를 관리만 할 수 있다면 그걸 인해서 또 그거는 이제 엄청 비싸게 팔아도 되는 거거든 사실. 프리미엄이 붙는 거. 아니 서사가 부여돼 있으니까. 그래. 마치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 스토리를 구축한다면 물건을 팔지 않아도 돼. 왜냐면 그거 자체로 돈이 되니까. 그치.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고 걔네들도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비슷한. 근데 막말로 우리 학교 3학년 학생들도 이 정도 생각을 하는데 그치, 고민이 많을 거야. 걔네들은 그게 생업이고 거기에 전문가들이고 왜냐면 커팅엣지 있는 사람들이니까 거기 전문가들이니까 우리보다 생각을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했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생각을 더 했으면 더 했지인 사람들이 모여서 잘못된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게 그치. 기업의 맞아. 그 조직 행동이잖아. 조직 행동 이론이 그렇잖아. 잘못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게. 충분히. 그래서 뭐 답은 이제 모범생스러운 답은 결국 나오는 거지. 그냥 우리 같은 좀 다양성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진짜인지 검증하고 다양한 풀을 만들어서 여러 테스트를 거쳐보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조직 결정하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면 돼. 왜냐면은 실제로 그 우리가 방금 그 무적의 논리 있잖아. 걔네들 우리가 생각하면 더 했으면 더 했어 라는 무적의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잘못된 선택을 해서 망하는 회사들이 많아. 많지. 그러니까 스스로 반박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런 생각이죠. 그런 생각은 들어. 물론 그렇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함으로써 걔네가 걱정한다기보다는 우리 자체의 성장을 그렇지. 그게 되게 긍정적인 일인 것 같아. 그렇지. 그냥 케이스 스터디의 장인 거지. 그냥 그걸 관측하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 위치에 없으니까 상상만으로 생각해보지만 그게 굉장히 책을 읽는다는 게 뭐 하나의 다른 그 경험을 한다고들 하잖아. 그런 개념인 것 같다. 사고 싫어. 사고 싫어. 사고 싫어. 네, 우리가 지금까지 그 브랜딩에 관한 얘기인데 거기다 이제 기업이나 어떤 물건, 마케팅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세일즈 관련된 얘기가 많았지. 근데 이제 난 결과적으로 브랜딩이라는 게 우리가 말한 개념에서 보면 결국 사람도 브랜딩화 되는다고 생각하거든. 브랜딩이란
막 내가 몸값을 내고 팔리는 게 아니지만 이제 중요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치를 남한테 전달하는 과정이니까. 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솔직히. 그런 거지. 남들이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 그렇지. 그게 셀프 브랜딩이지. 그리고 이제 실제로 돈을 내고 팔리지 않는다 뿐이지만 그 돈으로서 측정이 되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 그 무형의 가치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그걸 이제 이런 상품에 부여함으로써 여기에 가격이 측정되는 거지. 그렇지. 나중에 그런 거 아니야? 나중에 이제 더 나아가면 여기 가격이 떠다니는 거 아니야? 인간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아. 아니 그런 거 있잖아. 요즘은 팔로워도 그 가치고. 그렇지. 팔로워도 그 가치고. 요즘은 조금 더 발전하면 스토리 읽는 사람 수. 맞아. 스토리 읽는 사람 수도 그 가치고. 그런 거 있어. 이력서 같은 거 쓰면 무조건 자기 인싸 알려달라 그래. 맞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원하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하잖아 다들. 뭔가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뭔가 새로운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찾고 싶어하고 그렇게 결국엔 다 좀 심대하게 브랜딩이라고 칭할 수 있겠지만 그냥 다들 그냥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아. 왜냐면은 내가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 선택해서 그런 인스타그램 같은 서비스에 올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만 해도 나는 되게 어떻게 보이고 싶냐? 나는 말 안 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말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막 세상에 막 어떤 이슈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왜냐면은 그런 말들은 다 반박당할 여지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얘기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사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 투표했으면 투표했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마치 투표 나가는 것처럼 여기 찍지 않고 나도 그거 못 올리겠더라. 그러니까 나는 투표할 때마저도 손에 찍을까 생각 고민했거든. 에라이 이거 안 찍고 나왔거든. 그래.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를 결정하는 게 셀프 브랜딩인 것 같아. 난 그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 게 너가 보이고 싶은 셀프 브랜딩은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브랜딩 되는 거잖아. 그렇지.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렵잖아. 그렇지. 심지어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얘는 그냥 SNS 안 올라 보다. 그냥 잘 안 올리나 보다. 이런 사람들이 많지. 근데 난 그거에 진짜 간지. 옛날에 경민이한테 말한 거 있는데 나는 이제 길에 쓰레기 같은 거 있으면 줍는 편이야. 근데 이거에 대해 내가 고차원적으로 생각해봤어. 내가 이걸 왜 할지? 왜냐면 내가 뭐 환경 보호에 대한 투철한 정신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 이거 왜 할까 했는데 생각해보면 나는 나 자신을 제3자로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아. 자기 객관화져 있는 거. 그러니까 자기 객관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유체이탈. 메타인지. 메타인지. 그래서 솔직히 길 가다가 어떤 쓰레기 줍는 사람 보면은 뭐 누구의 사람마다 다르지만 내 기준에서는 그 사람은 멋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내가 그걸 함으로써 그걸 하는 나를 내가 봄으로써 내가 멋있어질 수 있는 거야. 그 멋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뭔지 알아? 뭔데? 이거는 이제 주위의 시선에 상관없이 내가 나를 보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 근데 우연히 누군가 봐. 2배. 그래. 2배 아니지. 제곱이 제곱. 바로 할 거 오는 거지. 그래서 근데 그게 너가 말한 궁극적으로 그거거든. 나는 누구한테 보이시려고 하지 않았는데 남이 그걸 알아주는 과정이잖아. 그렇지.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봤어.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해봤을 때 일종의 그런 것 같아. 너가 그걸 안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우리 채널에서 암시적으로 말해주면 그렇지. 간접적으로나마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를 그런 시점으로 바라보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왜냐면은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재미가 없고 그렇다 생각하는 그러니까 나는 이걸 말하는 거야. 간접적으로라도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태도나 어떤 노력들은 필요하다는 거지. 그게 아니면 그냥 넌 SNS 안 하는 사람이 될 뿐인 거니까. 그렇지. 그런 생각이 좀 드네. 그래서 이제 나만 이제 내 개인 의견이야. 이것도 내 개인 의견인데 인스타를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제 별로 멋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 멋있어요를 하는 거야. 그런 내 의견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막 계속 뭔가 바디 프로필, 셀피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주장 계속하게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는 피곤해 보여. 그 사람들이. 힘들어 보인다? 그 사람들이 힘들어 보이는다는 인식을 받아.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의견이야. 자기가 선택한 그 브랜딩의 방식에 대해 내가 피로감을 느낀다는 거야. 이 세태에 대해서. 인스타를 돋보기 창에 들어가면 다 배에 힘 딱 하고 허리 최대한 굽히고 배에 복근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난 피로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셀프 브랜딩을 할 방법을 정하는 건 맞지만 뭔가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나 참고 같은 거는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 사람들 보면 나부터도 그냥 피드 올릴 때도 아니면 스토리 올릴 때도 왜냐면 내가 보여주고 선택하는 거니까 그럴 때도 한 번 더 고민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나는 이제
그 인스타나 솔직히 인스타가 제일 대세잖아. 인스타 보면 이제 다 보여주기식의 자랑이 깔려 있단 말이야. 기상적인. 근데 나도 그래. 심지어 내가 올리는 것도 예를 들어 내가 막 밥 만든 거 올리는 것도 저 요리 좀 해요. 이게 당연히 담겨 있거든. 그럼. 보여주고 싶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그게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내 눈에 그게 보이니까 너무 필요해지는 것 같아. 그렇지. 그거를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이거나 보이더라도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나같이 이제 뒤틀려 있는 꼬인 얘같이 뒤틀려 있는 거 다 눈에 보이거든요. 지금 마음속에서 지금 한 5번 꽂아 있거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나도 사실 똑같아.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 사람이 하는 걸 봄으로써 그게 좀 없다고 느끼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제일 내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건 그렇다면 나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 그래. 그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하면 그냥 나는 그냥 모두 까기 인형밖에 그지 사회 불만자가 그래서 내가 인스타를 할 때 되게 웃기지만 혼자 인스타를 할 때 들었던 생각인데 나는 되게 불만이 많은 사람인데 그런 안티테제적인 이야기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셜 네트워크라는 거는 자랑이라는 게 지금 승준이 말했던 것처럼 전제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랑을 한다는 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고 여기에 안티테제적인 이야기를 함으로써 특별함을 챙기고 싶다면은 너가 정말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멋있는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외의 걸 신경 쓰지 말고 살아가는 것도 난 방법이라 생각해.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필연적이라는 거야. 그 뭔가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좀 멋있는 걸 보여주거나 좀 예를 들어 내가 방금 말했던 볶음밥이라든지 그런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건 이제 너무 당연하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방식을 다양하게 하는 거 마치 그 나루토라던가 그런 이능력 배틀물처럼 각자의 능력을 활용해서 자기 특별함을 어필하는 거, 팬층을 확보하는 거 그런 게 결국에는 셀프 브랜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너는 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자기에 따라서 완전히 힘든 거는 내가 남이 봤을 때 내가 어떤 시선으로 받아봤으면 좋겠냐라는 생각했을 때 좀 표현하자면 그런 것 같아. 거위잖아, 거위. 오리인가 거위인데 어쨌든 둥둥 떠다니지만 발에선 이러고 있잖아. 이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 아닐까. 그러니까 나는 평소에 노력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뭔가 잘 풀려. 이런 사람처럼. 얘는 뭔가 재능충인 것 같다. 얘는 뭔가 노력 안 해도 잘 된다. 라고 보여주고 싶지만은 사실 이게 쉽지가 않지. 그치. 말이 안 돼, 솔직히. 그리고 나랑 안 맞아. 나랑 성격이. 약간 그거 난 진짜 흑백이라 생각하는 게 우리 지상 생물이니까 우리를 그렇게 보지만 그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들은 야 우리 저 새끼들은 진짜 힘들게 산다. 그래. 이러면서 야 쟤네들은 진짜 피곤한 사람들은 진짜 피곤하게 산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만족할 수 없다는 관점이 또 있지. 특히 내가 그 물고기다 보니까 내 자신이 너무 필요하다. 그냥 이렇게 막 젖지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이상향이지. 그치. 근데 오히려 나는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 내가 뭔가를 냈을 때 100% 모든 사람이 좋아하면 그건 좋은 작품이 아니다. 51%가 그렇지. 좋아해야 그게 진짜 좋은 작품이다 라는 말이 있거든. 슈퍼스타는 팀마저 미치게 해야 슈퍼스타. 약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상적인 것 같아. 넌 물론 네가 힘들어하는 거가 뭐 크게 문제가 되면 그건 이제 잘못된 거겠지만 분명히 누군가는 너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 이제 51%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좀 그 밸런스를 조절하는 게 쉽지 않는 일이긴 50%나 49%는 안 돼. 51%를 돼. 그렇지. 과반수. 땅땅땅. 옛날 그 싱하형 생각나네. 싱하형. 9초도 11초도 안 된다. 10초 안에 굴다리로 튀어와라. 너무 고전인데. 너무 고전인데? 너무 오랜만에 듣지. 싱하이란 말 너무 오랜만에. 편집해주세요. 그럼 나 얘기를 하자면 난 솔직히 민표랑 좀 비슷한 면모가 확실히 있어. 내가 좀 더 덜 딥한 느낌이 좀 있는 게 나는 일단 인스타에 장편의 글을 못 쓰겠어. 내가 글쓰기도 좋아하지만 너무 직설적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너무 보여주기식인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맞아.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일 많이 읽힐 수 있는 방법이야. 그렇지. 내가 단편 소설 이거 읽은 사람 진짜 10명도 안 돼. 제대로 읽은 사람.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소용이 있냐? 자기만족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잖아. 나 아직도 표현인데. 그래가지고 이게 난 진짜 괴리감을 많이 느껴. 인스타 같은데 장편 쓰는 거 보면은 배에서 뭔가 꼬인 그치 알지. 있다가도 이게 내가 부러워서 이러는 걸까? 맞아. 내가 이게 싫어서 이러는 걸까? 이게 열폭인지. 맞아. 그래서 내가 낸 결론 일단 해보자. 올리자요? 그래 난 무조건 이번 연도 안에 한 번은 올릴 것 같아. 장문의 글을.
장문의 글을 진짜 내 자기 혐오가 너무 생기겠지만서도 봐봐야 하는 거니까 안 해보고 나서는 내가 할 수 있는 판단이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캡처해놔야겠다. 그 단편적인 그런 비유지 어떻게 보면 인스타의 장문글.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해보자 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무언가를 계속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게 멋있는 일이건 뭐건. 그러니까 부딪혀보는 거네. 부딪혀보는 게 그냥 묵묵히 하는 느낌.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요즘은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어. 그리고 실제로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얘는 뭔가를 계속 하고 있구나 라고. 뭔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구나. 나랑 좀 반대네 그러면. 그런 거 같아. 하고 있는 건 안 보여주고 싶은 사람인데 사실 난 뭐가 낫다 아니다는 아니지만 난 이쪽이었다가 좀 현타를 느꼈다고 할까? 왜냐면 그러다 보니까 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왜냐면은 진짜 그거 가라앉는 거야 거기가. 그러면 이제 가마우지 되는 거지. 진짜 이제 위에랑 얘랑 동시에 앉아볼까? 아이고 하는 거지. 그러다가 하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코만 빼놓고 있으면 됐지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익사 이렇게 되는 거지. 진짜. 그렇게 오리너거리가 되는 거지. 그럼 사람들은 몰라. 그냥 없어진 거지. 죽은지도 모르지. 가슴 아픈 이야기네. 가슴 아프지. 근데 그렇게 단정 지으면 안 돼. 거위 이야기. 그러다가 진짜 오리너구리 돼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그럼. 그치. 수륙 양용 돼가지고. 그렇게 포켓몬이 진화하는 거라니까. 수륙 양용. 바로 들어보네.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민표? 뭐 얘기하고 싶은 거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사실 내가 말했잖아. 처음에 얘기했잖아. 브랜딩은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둘이 경민이하고 승준이 얘기 듣다 보면서 내가 어떻게 브랜딩을 바라보고 있었는지에 대한 생각도 좀 정리할 수 있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브랜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되게 실체가 없는 거잖아. 우리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실체가 없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의견을 공유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지금 해보니까. 나는 내 팀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일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오랜만에 본 사람들이니까 새로운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었어. 후기를 마지막에 후기를 해봐. 그러면 너는 이제 발이 보여진 거야 이제. 왜냐면 한 번 더 해야 되거든. 일단 결과적으로 이 정도에서 우리 이야기 마무리하고 사실 나는 내가 먼저 후기를 얘기하자면 이게 사실 우리가 뭐 어디 수장이거나 뭐 어디 브랜드 그거 사장이거나 그런 쪽에서 얘기한 게 아니잖아. 진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전문가들의 어줍잖은 브랜딩 이야기라서. 브랜딩 나는 그래서 나를 어떻게 부르냐면 구경꾼. 구경꾼. 그냥 구경꾼이야. 첨꾼 정도? 그 정도. 그냥 그 살짝 사극에서 조조만 살짝 이 정도가. 내가 뭐라 그랬냐? 딱 그 정도인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스탠스이기에 더 얘기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오랜만에 그리고 이렇게 뒤틀린 사람들이랑 얘기하니까 확실히 편하다. 그렇지. 너무 편하다, 진짜. 너무 올곧은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은 나도 모범당한밖에 말할 수 없게 된다고. 나는 척추 측만증인데 의자가 너무 빳빳해. 이런 거야. 난 세상은 이미 삐뚤게 보고 있는데 자세를 고쳐 앉으래. 난 이미 삐뚤어져 있는데. 그거 알아? 그 식당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안쪽 벽에 이렇게 소파처럼 돼 있는 자리가 있고 의자가 있잖아. 보통 카페나 식당 같은 데 가면. 근데 보통 그 안쪽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나는 거기가 더 불편하거든. 답답해야 돼. 고정돼 있으니까 위치가. 그것도 그렇고 여기가 너무 길어. 엉덩이가 앉는 거. 그렇지. 나도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야. 너 편하니까 예를 들어 같이 간 사람이 승준 너 저기 앉아 이러면 나 뒤틀려 있는 사람인데 나 저기 추천해. 그래서 그냥 형 저기 편하니까 앉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너네랑 갔다 나 거기 안 앉아. 나 뒤틀리는 네가 앉아. 네가 앉아. 그래서 되게 오늘 편했던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더 편하게 내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오랜만에 딥한 얘기를 했는데도 피로감이 없네. 적당히 딥하고 재밌었어. 나 후기는 이제 나도 마찬가지로 마케팅이랑 광고 쪽에 관심이 있는데 진로가. 솔직히 말해서 나는 실무에 부딪혀본 적은 없어. 왜냐면은 나의 성격상 아까 말했다시피 메이플 스토리도 가이드북을 하고 하면서 스킬트를 잘못 찍는다? 다시 지워. 캐삭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실무에 딱 부딪힌단 말이야. 이 말이 안 되거든. 실무에 부딪혔다 잘못 말했어. 그럼 캐삭 어떻게 해? 이건 캐삭이 안 되거든. 퇴사를 할 수는 없잖아. 현실 세계에서는 퇴계를 할 수 없거든. 근데 이제 민표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북을 안 보고 도적인데 막 스트롱 찍어. 도적인데 도적 나오는 거지. 근데 사실 이게 더 결과가 좋을 때가 많거든. 왜냐면 나는 찍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세상은 메이플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맞아. 스트롱 힘도적 힘법사가 유행할 수도 있거든.
그런 쪽에서 좀 부럽다는 건 많이 느꼈어. 실무적인 경험 많이 쌓고 뭐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 상관하지 않고 용기? 그게 좀 부럽다고 생각이 느꼈어. 오히려 더 같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측면에 있다 보니까 좀 비교가 되는 게 있지. 너는? 제후기? 제후기? 한 달 구매 후기 어떤 버전으로 해야 되지? 어떤 한 달 구매 버전? 사용해보니까, 정말 좋고요. 일주일 렌틀비가 전혀 아깝지 않은. 정말. 그거 돈 받으려고, 적립금 받으려고 하는 거. 그렇지. 후기요, 후기. 장난이고, 이제, 나도,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 다들 이제 브랜딩 많이 해봤다고 얘기해줘서,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줘서 브랜딩 얘기를 하게 됐는데, 물론, 지금 보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보고 있는 사람도 아마 있겠지? 내가 보고 있을 거야. 나도 보고 있을 거야. 정리하듯이. 근데, 보고 있는 사람들이나, 둘에게 해주고 싶은 말까지는 아니고, 그냥, 어떻게든 된다는 생각에서 들어. 그냥, 브랜딩이란 것도, 못할 수도 있잖아. 어떻게 내가 전문가 되고, 브랜드 과가 어딨어. 근데 심지어, 그렇게 하면 끝도 없어. 브랜드과가 어딨어? 브랜드과 있어. 브랜드과 너 학부 딸이잖아. 대학원 갔어? 너 그거잖아. 너 석사 딸이잖아. 너 실무 없잖아. 그럼 교수 자리 가야 돼. 교수 가야 돼. 교수 갔어. 그럼 교수인 사람한테. 그만. 교수인 뭐 회사에서 어디 부장 달아봤어? 부장 안 해봤잖아. 그럼 끝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봐가면 된다. 나도 막상 나만 해도 전문적인 프로페셔널한 조직 행동을 경험해보지 못했잖아. 인턴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나도 틀린 게 있을 거고. 그치. 근데 그런 과정에서 뭔가 마치 조개에서 진주가 생기듯이 뭔가 생겨내지 않을까. 정해진 답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믿고 그냥 하고 있어. 그래서 그냥 즐거움을 느끼고 있어. 그래서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굿. 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